안녕하십니까. 사주상담가 이교입니다. 이교의 실전 사주 분석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실전 사주 분석은 좀 다르게 진행을 할 예정인데요. 예전에는 제가 그 주인공의 사주가 있으면 그 사주만 이렇게 딱 분석을 하고 끝냈잖아요. 그런데 오늘은 이렇게 이제 딱딱한 사주 분석보다는 그냥 제 얘기도 많이 하고, 그리고 이런저런 사회 돌아가는 얘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분의 사주도 분석을 하고 이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커피 한 잔 딱 드시면서 들을 수 있는 그런 가벼운 내용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주인공은 유튜브 100만 구독자를 자랑하는 공부의 신 강성태 씨가 되겠습니다. 강성태 씨를 모르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요. 우리나라 청소년들에게는 대단히 유명한 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분이 유튜브 구독자가 100만 명이에요. 100만 명이라는 것은 대단한 겁니다. 우리나라 인구가 5천만 명인데 그 중에 100만 명이 구독자라는 얘기는 50명 중에 1명이 내 구독자라는 얘기잖아요. 대단하다고 볼 수 있죠. 그리고 100만 명 정도 되면 수입도 엄청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분이 서울대 공과대학 재학 중에 2006년도인데 그때 공부의 신, 줄여서 공신이라는 걸 창립을 해갖고 유명해졌는데요. 이분이 사실 이 공부의 신이라는 말을 들을 정도로 그런 천재적인 두뇌를 갖고 있는 분은 아니에요. 단지 서울대학교에 다니는 공부 잘하는 학생, 수재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분이 2001학년도 수능을 봤을 때 그때 이제 400점 만점이었는데 396점을 맞았다고 해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수능 시험이 아주 쉬워갖고요. 만점자가 66명이나 나왔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분이 공부의 신이라는 말을 들을 정도라면 당연히 이 66명 안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아니면 원희룡 국회의원, 그 제주도지사 그분처럼 대학 입시를 수석으로 합격하고 사법고시를 또 수석으로 합격하고 뭐 이 정도 돼야 공부의 신이다 뭐 이런 말 붙일 수 있잖아요. 근데 그 정도는 아니고 단지 이분이 만든 것이 그 공부법을 알려주는 멘토링 서비스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공부를 잘할 수 있다. 그리고 서울대학교에서 그 우수한 성적으로 입학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이제 또 막 멘토링을 해주고 그러니까 청소년들에게는 인기를 얻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그 채널의 이름이 공신이니까 이분을 그냥 공부의 신 강성태 이렇게 부르는 것이고, 공부의 신이라는 말을 들을 정도로 그런 천재는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분이 사업적인 수완은 상당히 뛰어나다고 볼 수 있어요. 교육 관련해서 돈이 되는 사업도 많이 하고 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영어 교재를 판다든가 아니면은 교육과 관련된 곳에 가서 이렇게 홍보를 해준다든가 뭐 이런 여러 가지 상업적인 활동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리고 유튜브 100만 명이면 그 광고비 구글로부터 받는 그 돈이 엄청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요즘에 또 욕을 먹고 있는데요. 왜 욕을 먹고 있냐면 이중적인 태도 때문에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분이 최순실 사건 당시에 그 따님인 정유라 씨가 부정한 방법으로 그 당시 이화여대에 입학을 했다 그래갖고 전 국민이 분노하셨잖아요. 그때 이분이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면 우리나라는 이제 공부할 필요가 없는 나라다. 뭐 이런 식으로 공격을 했습니다. 아주 가혹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비판을 했다는 얘기는 당시에 박근혜 대통령을 그렇게 공격을 한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조국 수석의 따님은 정도가 좀 더 심하다고 볼 수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정유라 씨 같은 경우는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을 땄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시안게임 금메달을 땄으면 제가 알기로는 우리나라 웬만한 대학에 체육특기자로는 다 들어갈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조국 씨 따님 같은 경우에는 또 그런 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똑같은 기준으로 한다면 예전보다 더 가혹하게 비판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침묵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강성태 씨가 너무 이중적인 거 아니냐. 그리고 이분이 운영하는 채널은 정치 채널도 아니고 청소년들에게 멘토링을 해주는 교육 관련 채널인데 진영 논리에 따라서 이중적인 모습을 보인다는 게 너무 비겁하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뭐 다 똑같죠 뭐. 이분뿐만 아니라 뭐
좌파 성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 이중적이라는 거. 그리고 우파 성향 갖고 있는 사람들도 막상 자기 진영이 이렇게 불리해지면 이렇게 냉혹하게 비판하기가 좀 힘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이분뿐만 아니라 요즘에는 뭐 김재동 씨라든가 김미아 씨라든가 이런 그 개념 연예인들 있잖아요. 예전에 막 사회 정의를 부르짖으면서 개념 연예인이라는 그 말을 듣던 그런 분들이 또 침묵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왜 그때하고 지금하고 다르냐 뭐 이런 식으로 비난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볼 때는 다 그 사람들도 자기 이익에 맞게 그렇게 행동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이제 그 문재인 후보를 위해서 그렇게 싸우다가 이제 막상 집권하니까 이제 자기가 프로그램도 하나씩 맡고 그러면서 이제 한 자리씩 차지하는 것이고요. 김재동 씨나 뭐 김미아 씨 같은 경우에도 중립을 지키는 게 아니라 한쪽에 딱 붙었으니까 그 사람이 딱 성공했을 때 자기도 같이 뜨는 거 아니에요. 한 자리씩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봤을 때 개념 연예인이 아니라 그냥 좌파 선동가 혹은 자기 이익에 충실한 사람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그 예전부터 이 선동을 한다는 거 있잖아요. 그런 쪽에 잘 선동을 당하질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어떠신지 모르겠는데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선동을 참 잘 당해요. 제가 볼 때에는. 그런데 저는 청소년 시절하고 20대 초반 이 정도까지는 선동을 많이 당했거든요. 그래서 주위에서 누가 무슨 말 하면 아 진짜 그럴 수 있겠다 그러면서 저도 같이 막 분노하고 그랬었는데 군대 제대하고 나서 가치관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제가 간 군대가 좀 특이한데요. 어디서 근무를 했냐면 제주교도소에서 근무를 했어요. 그러니까 교도소에서 근무를 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교도소에 군인이 없는데 제가 근무할 당시에는 경비교도대라 그래갖고 교도소에 군인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소속이 법무부예요. 그래서 경찰서에 가면 의경이나 전투경찰이 있잖아요. 그것처럼 법무부 소속의 군인이죠. 그래서 교도소에서 이제 교도관들 도와주면서 재소자들 감시하고 뭐 그렇게 생활을 하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근무할 때가 노태우 대통령하고 김영삼 대통령하고 그 사이에 그때 시기였는데 그때도 시위를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학생들이. 그래서 제주교도소에 막 쳐들어온다 그러고 그래서 우리가 막 이제 막 그 교도소 안에서 막 무장하고 막 지키고 막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근무하던 곳이 이런 총 들고 전방에서 근무하는 게 아니라 이런 교도소니까 거기에 이제 사상범들도 많이 있으니까 그때 제가 이제 쫄병일 때는 너무 바빠가지고 아예 생각 같은 거는 안 하다가 이제 고참이 돼가지고 좀 편해지니까 생각을 많이 했는데 그때 제가 이제 이해하기가 어려웠던 게 뭐냐면은요. 80년대에 분신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분신이라는 게 뭐냐면 지금 나이 어린 사람들은 잘 모를 텐데 시위를 하다가 그때 막 격렬하게 시위를 했잖아요. 그 대학교에서. 그러면 거기에 이제 학생 지도자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앞장선 사람들이 자기 몸에 기름을 뿌리고 거기다가 불을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분신해가지고 자살하고 그런 경우가 많이 있었거든요. 지금 80년대 경험하신 분들은 다 알고 계실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군대에 있을 때 그런 사건에 대해서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같이 시위하는 학생들은 다 친구라든가 선후배라든가 이런 사람일 게 아니에요. 그러면 만약에 내 친구가 그런 분신을 한다. 그랬을 때에는 내가 이제 같이 시위하다가 옆에서 갑자기 걔가 그 친구나 아니면 선후배가 막 흥분해가지고 자기 몸에 기름을 뿌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나 같으면은 막 달려가가지고 죽으니까 딱 말릴 것 같거든요. 그런데 그때는 어떻게 됐냐면 이렇게 지켜보는 거 아니에요. 사람이 죽는데 옆에서 이렇게 지켜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이제 순간적으로 이렇게 분신하고 그러는 게 아니라 예정돼 있다고 봐야죠. 어떻게 시위하다가 갑자기 뭐 왜냐하면 신나 같은 것도 준비를 해야 되고 그러니까 분신한다는 것은 미리 예정을 한다는 얘기거든요. 계획을 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쉽게 말해서 누가 죽는다는 거 알고 있으면서도 그냥 그걸 보고 구경만 한다는 얘기잖아요. 그게 도저히 이해를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건 보통 독한 놈들이 아니다. 그리고 분신을 해도 총학생의 회장이 분신한 경우는 한 번도 못 봤어요.
최고 우두머리는 분신을 안 해요. 다른 사람들이 분신을 하지. 그래서 그런 걸 보고 한번 생각을 해보니까, 아, 얘네들이 이 학생운동하고 이런 애들이 보통 독한 놈들이 아니구나. 아,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생각이 많이 바뀐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이 하는 말을 갖다가 제대로 들으면 안 되고, 얘네들이 이제 그 생각하고 있는 것의 모순점, 이런 걸 갖다가 막 연구를 했죠. 그러다 보니까 선동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사회생활 하는데 불편한 점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사람들이 뭐 강성태 씨라든가 아니면은 뭐 김재동 씨나 뭐 이런 사람들이 뭐 별로 신기하지도 않아요. 그냥 좌파 선동가 아니면은 뭐 기회주의자 뭐 이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강성태 씨가 이제 특징이 뭐냐면, 제가 왜 이 강성태 씨의 사주를 분석을 하려고 하냐면은요, 이 사람이 연구할 만한 가치는 충분히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개인형, 갑인월, 개일 이렇게 3주를 갖고 있는데요. 이분의 사주를 보면 공부를 잘하는 사람, 그런 사람의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주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 우리 자녀가, 우리 애가 공부를 잘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이제 신청을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사람의 사주를 볼 때 어떤 특징을 갖고 있어야 이 사람이 공부를 잘하겠느냐, 이런 것도 이제 사주 공부하는 사람들에게는 큰 관심사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의 사주가 좀 특이한 게 뭐냐면 개인형, 갑인월, 개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지금 일주하고 연주가 똑같고 4개가 수기운이고 2개가 목기운입니다. 나머지는 없어요. 그러니까 화기운, 토기운, 금기운은 없어요. 이 시주는 모르지만 3주를 봤을 때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오행이 상당히 치중되어 있다고 볼 수 있죠. 비경겁제가 대단히 강하고 월지 포함해서 2개니까 식신상관운도 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재성운이었고요. 화기운이 재성운이니까 재성운이었고, 그리고 관성운도 없습니다. 관성운도 없어요. 그리고 인성운도 없어요. 이 2가지만 갖고 있습니다. 사람이 공부를 잘하겠느냐 못하겠느냐 이런 걸 볼 때에는요, 물론 사주도 중요한데 일단 가정환경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죠. 예를 들어서 우리 엄마가 서울대학교를 나왔고 우리 아빠도 서울대학교를 나왔다. 그래서 우리 엄마는 대학 교수고 우리 아버지는 의사다. 이런 집안에 태어난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이 자기 집안을 쫙 보니까 우리 삼촌도 뭐 서울대 나왔고 우리 이모도 고려대 나왔고 우리 집안은 전부 다 명문대 나온 거예요. 다 스카이만 나왔어요. 그럼 그런 사람들의 경우에는 일단 집안 환경 자체가 공부하는 학구적인 분위기일 테고, 그리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명문대학을 나왔으니까 아, 나도 명문대학을 가야겠구나, 공부하면 충분히 갈 수 있겠구나, 꼭 가야겠구나, 뭐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엄마도 고졸이고 우리 아빠도 고졸이에요. 그리고 우리 집안에 서울대학교 간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그리고 집안 분위기 자체도 뭐 학구적인 분위기는 아니야. 그러면 그런 집안에서 태어난 대부분의 이 학생들의 경우에 내가 서울대학교를 간다, 이것은 대단히 어렵게 느껴질 거라고 봐요. 그렇지 않겠어요? 일단 그 사람이 공부를 잘하느냐 못하느냐 이런 것은 집안 분위기가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 또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우리나라는 과외공화국이잖아요. 잘 살든 못 살든 부모들이 자기 수입의 상당 부분을 과외비로 쓰고 있거든요. 저는 이것은 참 안타깝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과외를 시킨다 그래서 우리나라 국민들의 그 학습 능력이 특별히 뛰어나진다고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이렇게 살기 힘든데 만약에 과외비만 쓰지 않으면 지금보다 훨씬 더 윤택하게 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부모들이 내 자식이 공부 못하는 건 못 참는다, 그래갖고 계속 과외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잘 사는 사람들은 만약에 재산이 뭐 100억, 1000억 막 이렇게 되는 사람들은 우리 아들 공부 잘할 수 있게 그 명문대학에 보내주겠다, 뭐 그런 사람 있으면은 1억이 아니라 한 10억도 쓸 수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제가 일전에 그 유튜브를 봤더니 그 사람이 학원 강사인데 유명 강사래요. 그런데 1억 원을 넘게 받고 과외를 했답니다. 1억을 넘게 받았대요. 그리고 자기가 과외를 해준 그 학생이 명문대학을 갔대요. 그랬더니 그 부모가 외제차를 뽑아줬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경우도 얼마든지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과외공화국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 제가 이런 말을 하면은 여러분들이 또 어떻게 생각을 할지는 모르겠지만, 그 전두환 대통령 때 과외 금지였잖아요. 그리고 제가 그때 그 시절에 청소년이었거든요. 과외를 받을 수가 없는 게 다 야간 학습시켰어요. 인문계에서는. 그러니까 야간 학습이라는 게 밤 10시까지 공부를 하는데, 그러니까 10시 끝나고 와서 집에 와서 또 과외를 받아야 되잖아요. 자기가 과외를 받으려면. 그것도 불법이고.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오히려 부모들이 편했죠. 왜냐하면 과외비 안 들어가죠. 자기 자식 딱 학교에 보내면 밤 10시까지 거기에 있다가 그냥 오니까 뭐 학교 갈 때 도시락이나 싸주고 뭐 용돈이나 좀 주고 그러니까 부모 입장에서는 상당히 편했을 거라고 보고요.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자녀들 공부에 매달리는 이런 사회에서는 예전에 그 과외 금지 이것이 더 낫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 사주를 볼 때 그러면 이 사람이 공부를 잘할 만한 사주냐 못할 만한 사주냐 이런 걸 볼 때에는요. 물론 사주의 구성도 중요한데 흘러가는 대운도 잘 보셔야 돼요. 이 흘러가는 대운에서 어린이 청소년 시절이 언제예요? 이분의 예를 들자면 11살서부터 20살까지 임자대운이잖아요. 그러면 이 임자대운이 중요합니다. 이때에 용신운이 들어오면 공부를 잘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 대운이라는 게 있잖아요. 처음에 이렇게 좋게 들어왔다가 중년 이후에 꺾이는 사람이 있고요. 처음에 안 좋았다가 중년 이후에 좋아지는 사람이 있어요. 물론 처음서부터 끝까지 계속 좋은 사람도 있고 처음서부터 끝까지 계속 나쁜 사람도 있거든요. 근데 이런 사람들은 소수고요. 제가 앞에서 말한 두 가지가 다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처음에 좋았다가 중년 이후에 꺾이는 사람은 장점이 뭐냐면요. 좋은 대학에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청년기에 운이 잘 풀린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우리나라에서 청년기에 운이 잘 풀린다는 게 무슨 의미겠어요? 사회 시스템 자체가 좋은 대학에 들어가서 좋은 데 취직해가지고 돈 많이 벌고 잘 먹고 잘 살고 이런 걸 이제 이런 시스템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린이 청소년 시절에 운이 좋다. 그 얘기는 공부를 잘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고 그래서 좋은 대학을 나와서 뭐 대기업에 취업을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좋은 회사에 취업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봐야죠. 그래서 제가 지금 뭐 나이를 많이 먹지는 않았습니다만은 한 50 정도 돼가지고 보니까 다 고만고만해요. 뭐 대학을 간 친구나 안 간 친구나 뭐 아주 특별하게 뭐 서울대학을 가고 뭐 이런 것도 서울대학을 간 친구도요. 물론 자기 뭐 프라이드가 강하고 뭐 그런 건 물론 있겠지만 먹고 사는 거 보면은 뭐 그냥 대기업 다니고 뭐 그렇습니다. 이제 뭐 장사 같은 걸 해가지고 뭐 성공한 사람들도 많고 저처럼 이렇게 좀 특이하지만 사주 쪽으로 해가지고 남보다 많은 그 수입을 올리고 뭐 이런 사람들도 있고 그래갖고 나중에 이제 한 50 정도 돼 보면 다 거기서 거기다 고만고만하다 뭐 이런 생각이 들고요. 오히려 본인 노력도 그렇지만 집에서 좀 밀어줬을 때 집에 부모님이 돈이 많아가지고 일찍 아파트도 사주고 그랬을 때 좀 잘 사는 경우가 많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11살서부터 20살까지니까 11살서부터 20살까지 임자대운인데 이것을 기신운으로 봐야겠죠? 지금 비경급제가 4개나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기신운이라고 볼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위아래로 또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지금 시주를 몰라가지고 제가 말씀을 못 드리는데 만약에 시주도 수기운이나 목기운으로만 되어 있다. 이럴 경우에는 특별격 사주라고 봐야죠. 특별격 사주. 그런데 특별격 사주일 경우는 좀 드무니까 그런 경우는 상당히 드문 경우니까 이 시주를 모르지만 특별격 사주로 볼 수가 없고 일반격 사주라고 봤을 때 11살서부터 20살까지는 안 좋은 대운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서울대학교를 갔으니까 어렸을 때부터 이제 공부를 아주 잘했지 않겠느냐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이분이 막 책도 내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어릴 때부터 공부를 못했답니다. 중학교 갈 때까지 공부를 못했대요. 그런데 고등학교 가서 단기간에 공부를 해가지고 서울대학교에 간 케이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분이 쓴 글에 의하면 중학교를 서울 강서 지역에 있는 중학교를 나왔어요. 그런데 이 중학교 다닐 때 학교 불량배가 자기 얼굴에다가 침을 뱉었답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수모를 당한 거죠. 그런 일을 당했는데 자기가 이제 공부도 못하고 몸도 약하고 그랬대요. 싸움도 못하고. 자기 옆에 앉은 학생이 자기처럼 싸움도 못하고 그래요. 몸도 약하고 그랬는데 전교에서 1등을 하는 친구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불량배든 누구든 아무도 건드리지를 못했대요. 그래서
이 강성태 씨가 아 나도 전교 1등을 하면 나쁜 놈들이 나를 건드리지 않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서 공부를 열심히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좀 특이한 경우라고 볼 수 있죠. 만약에 제가 이제 그런 일을 당했다. 그러면 저 같으면은 무슨 격투기 체육관 같은 데 다녀가지고 막 싸움을 잘할 수 있도록 제 몸을 단련한다든가 아니면은 그것도 안 되면 무슨 불량 서클에 나도 같이 가입을 해가지고 더 큰 조직에, 더 강력한 조직에 가입을 해가지고 그런 애들을 뭐 때려준다든가 조직을 이용해서 뭐 이런 생각을 했을 텐데 강성태 씨 같은 경우에는 그런 생각을 안 하고 공부를 열심히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뭐 어떻게 보면 좀 특이하다고 볼 수도 있고 생각하는 게 좀 올바르다 뭐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의지가 강하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이분이 지금 37살이니까 저하고 한 15년 정도 차이 나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서울의 강서 지역의 중학교를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분하고 똑같은 중학교는 아닌데 제가 나온 동네의 중학교를 나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중학교 다닐 때에도요, 그 동네가 양아치가 엄청 많았어요. 왜 많았냐면 여러분들 서울에 사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강서 지역이라는 데가 어디냐면은 뭐 신월동, 신정동 뭐 이런 쪽을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도 그런데요. 옆에 김포공항이 있어요. 그러니까 비행기가 이렇게 지나가는 지역이에요. 비행기가. 그러니까 비행기 소음이 엄청나게 심합니다. 그래서 땅값이 서울에서 제일 싸요. 그러니까 그 옛날에 제가 또 거기에 살 때는 80년대 초반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시골에서 올라온 그 돈 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땅값 싼 데로 가야 될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서울 강서 지역에 많이 몰려들었습니다. 비행기 소음이 얼마나 심했냐면요, 애가 자다가 깨요. 와, 저도 진짜 거기서 태어나지는 않았는데 제가 부모님이 사업이 이제 기울어지는 바람에 그 초등학교 때 글로 전학을 갔거든요. 이사를 갔는데 정말 놀랐습니다. 비행기 소음이 엄청나게 커갖고요. 와, 여기서 진짜 사람이 살 수 있나? 처음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금은 이제 인천공항 생겨가지고 좀 덜한데 지금도 나기는 나요. 그러니까 다른 동네 사는 사람들이 그쪽 동네에 가면 좀 놀라실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비해서 많이 없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좀 그 가난한 동네고 쉽게 말해서 가난한 동네고 그러다 보니까 그 양아치들이 다른 동네에 비해서 많다고 볼 수 있죠. 그런데 제가 초등학교 졸업한 친구들이 전부 다 그 같은 중학교로 갔는데 그때 이제 제가 초등학교 때도 물론 그랬지만 중학교 가니까 막 양아치들이 너무 많고 그리고 저는 이 사람을 이렇게 때리질 못해요. 지금도 그런데 군대 갔을 때 그것 때문에 고생을 많이 했는데 저는 사람을 때린다는 생각을 안 합니다. 그러니까 양아치들이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완전히 밥이죠. 그래서 저도 뭐 강성태 씨가 당한 그 정도는 아니지만 그래도 어려운 점을 많이 겪었었는데 제가 이제 나이가 드니까 초등학교 동창회 뭐 중학교 동창회 이런 데에서 연락이 오더라고요. 동창회를 만들었으니까 참석을 해라 이런 연락이 왔는데 제가 한번 가봤거든요. 그때 그 양아치들이 다 나오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걸 이해하기가 힘들었던 게 뭐냐면요. 그때는 그 양아치라는 게 중학교 때 양아치 짓 한 애들이 쉽게 말해서 좀 덜 떨어진 애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는 덜 떨어졌으니까 애들이 그럴 수 있는데 지금은 나이가 이제 뭐 40이 넘고 50이 다 됐는데 다 애 아빠고 그런데 이제 정신이 들었을 게 아니에요. 그러면 내가 만약에 그 양아치다 그랬을 때에는 내가 옛날에 학교 다닐 때 애를 그렇게 괴롭히고 막 그랬는데 지금 창피해가지고 나는 동창회 같은 거 애들 얼굴 보러 못 나가. 이런 생각을 가질 것 같거든요. 그런데 갔더니 다 나왔더라고요. 걔네들이 제일 열심히 나와요. 빠지지도 않아요. 제일 열심히 나와요. 그래서 그거 보고 그다음부터 안 나갑니다. 그래서 이 강성태 씨가 이제 제가 나온 그 동네 중학교를 다녔는데 그 학교 다닐 때 그런 일을 당했다고 해요. 그래서 15년이나 지난 후에 우리 동네 중학교를 나온 건데 그때도 그런 일을 당했다는 것은 좀 그 지역이 아무리 제가 나온 학교지만 그 동네지만 좀 양아치가 많긴 많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그러면은 이분이 11살서부터 20살까지 이런 임자대운이었는데 지금 대운의 흐름이 그러니까 안 좋은 거예요. 이것이 기신운입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서울대학교를 갔는데 이 대운이 좋은 대운이어야 되지 않느냐. 여러분들이 이제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기신대운이라는 거죠. 이분이 어릴 때부터 공부도 못하고 몸도 약하고 그랬어요. 그러다가 고등학교 들어가서 단기간에 공부를 해가지고 서울대학교까지 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공부 방법이 중요하다. 공부 방법만 좋으면 단기간에 공부해서 서울대도 갈 수 있다. 우등생이 될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멘토링을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청소년들이 좋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 임자라는 대운이 어차피 안 좋은 대운이라는 걸 인정을 하는데 하여튼 서울대학교를 갔잖아요. 그러면 이것이 공부하는 것에 있어서 어떤 장점을 갖고 있느냐. 이것을 한번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요. 지금 잘 보세요. 위아래로 비경겁재운만 들어왔죠. 그러면 사주 자체가 비경겁재운이 이렇게 강한데 위아래로 또 비경겁재운만 들어오니까 어때요? 이 비경겁재라는 게 자기 고집, 뭐 자존심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고집은 엄청 세다고 봐야 되고요. 이것이 긍정적으로 나타날 때에는 의지가 될 수도 있어요. 자기 의지가 강하다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것이 전부 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적중률이 높은 건 아닌데 어쨌든 이것이 그 자기 고집을 나타내니까 이게 긍정적으로 나타날 때에는 자기 의지로 나올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수기운이 뭘 극하죠? 비경겁재가 재성운을 극합니다. 재성운이라는 게 뭐예요? 돈하고 여자죠. 그러면 돈하고 여자라는 것은 남자 입장에서 봤을 때 공부하고는 상극이라고 봐야죠. 여자를 만나는데 공부를 열심히 하겠어요? 돈이라는 것은 내가 학문하는 거하고는 별로 상관이 없다고 봐야 되잖아요. 돈을 쓴다는 것은 뭐 여러 가지 뭐 유흥이라든가 소비라든가 뭐 이런 것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으니까 학문하고는 거리가 멀다고 봐야죠. 그래서 이분이 이 흘러가는 대운에서 어린이 청소년 시절에 재성운을 강력하게 극을 했다는 얘기는 재성운이 힘을 못 쓴다는 얘기니까 결국은 재성운이 학문을 나타내는 인성운을 극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11살서부터 20살까지 임자대운이 내가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는 비교적 괜찮은 대운이다 이렇게 봐야죠. 그러니까 대운 자체가 여러 가지 점에서 좋은 대운은 아니지만 내가 공부를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은 충분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또 아셔야 될 게 18살이 경진년이고 19살이 신사년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분이 고등학교 2학년하고 3학년 때 집중적으로 공부를 해가지고 서울대학을 갔어요. 그러니까 중학교 다닐 때 그 불량배들한테 그런 수모를 당하고 열심히 해야겠다 이렇게 다짐을 했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때 곧바로 점수가 오르진 않았습니다. 중학교 때 곧바로 점수가 오른 게 아니라 고등학교에 가갖고 특히 2학년, 3학년 이때 집중적으로 공부를 해갖고 서울대학교까지 갔다 그래요. 그러면 이 경진년 같은 경우에는요. 진의 원진살이고 19살 신사년 같은 경우에는 사회충으로 지지가 충을 받거든요. 그러니까 1년운이 안 좋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자녀분들의 사주를 분석하고 그럴 때 1년운이 안 좋으면 얘는 공부하기에 불리하다 뭐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사회생활 할 때 이렇게 원진살이라든가 지지충이라든가 이런 운이 들어올 때는 불리할 수 있는데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때 이때 또 열심히 공부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모 품에서 그냥 학교하고 집하고 왔다 갔다 하는 거 아니에요. 이럴 경우에는 공부와 상관이 없다고 봐야죠. 그래서 1년운이 안 좋다고 하더라도 내가 공부를 잘하고 이런 것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1년운이 안 좋아도 충분히 공부를 잘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무슨 스님이 돼가지고 어떤 산속에 들어간다. 그러면 그 사람이 뭐 운이 나쁘다든가 그렇다고 하더라도 완전히 속세와 인연을 끊고 산속에서 사는 거니까 이 사람이 어떤 다른 인연과 엮일 일이 없잖아요. 사회에 나와서 이제 사회생활을 하고 여러 사람들을 만나고 그 사람들과 갈등을 빚고 이럴 때 뭐 운이 따른다 안 따른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지 그냥 산속에 가서 도만 닦는데 그 사람이 무슨 운의 영향을 받겠어요. 그것처럼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수험생이다. 근데 그 사람이 그 학생이 진짜 열심히 하는 학생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여자 만나고 뭐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집하고 학교만 왔다 갔다 하면서 계속 공부만 해요. 그럼 그 학생이 1년운이 좀 안 좋다고 한들 그게 얼마나 영향을 받겠냐 이거죠. 생활이 그렇게 단순한데. 우리가 이제 사주를 이렇게 볼 때에는 1년운이 안 좋아도 공부를 잘할 수 있다. 이 점을 명심하시고요. 다만 20살 때
그러니까 고등학교 3학년을 졸업하고 재수할 때 그때 1년 운이 안 좋다. 그럴 경우에는 실패할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하면 고등학교 시절은 딱 구속이 되잖아요. 아직 학생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학교를 왔다 갔다 해야 돼요. 그런데 재수생이라는 것은 구속이 없어요. 학생 신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학원에 가서 공부를 한다고 하더라도 내가 뭐 학원 안 나갔다고 해서 학교에서 뭐 선생님 불러가지고 뭐 야단치는 것도 아니고 또 졸업장 안 준다고 협박하는 것도 아니고 뭐 왔다 갔다 하다가 친구 만나가지고 뭐 당구장에 가든 술 한잔 먹든 아무도 상관 안 한단 말이에요. 따라서 여러분들이 1년운을 딱 봤을 때 우리 아이가 20살 때 1년운이 안 좋다. 그러면 재수는 좀 곤란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요. 만약에 고등학교 2학년이나 3학년이나 이때 1년운이 안 좋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자녀분이 열심히 하는 그 학습 능력이 갖추어져 있다. 그러면은 얼마든지 시험을 잘 볼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길 바랍니다. 이 강성태 씨가 서울대학교를 간 다음에 이런 공신이라는 좋은 멘토링 서비스를 만들어 갖고 유명해졌고 결국은 지금 현재 구독자가 100만 명이 넘습니다. 엄청난 거죠. 그리고 이분은 교육 관련 채널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영향력이 크다고 봐야 돼요. 우리나라에서 이 교육이라는 게 미치는 영향력이 크잖아요. 거기서 100만 명의 구독자를 갖고 있다. 그래서 학생들한테 멘토링을 해준다. 대단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 식신상간운이 두 개가 있는데요. 이 식신상간운이라는 것이 창의력을 나타내고 그리고 표현 능력을 나타내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면 이분도 유튜버란 말이에요. 유튜버라는 게 뭐예요? 내가 이제 영상을 찍으면서 계속 떠들어야 되잖아요. 지금 저처럼 계속 떠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매일매일 다른 영상을 올려야 돼요. 따라서 창의력도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유튜버로서 성공한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이 많겠어요? 식신상간운이 강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유튜버 중에 많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분이 지금 37살인데 일주하고 연주가 똑같죠. 그리고 여자를 나타내는 재성운이 없습니다. 이성운은 어떻게 봐야겠어요? 이성운은. 그리고 자식을 나타내는 토기운도 없거든요. 가정운은 약하다고 봐야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강성태 씨가 이제 이혼하겠구나. 가정운이 약하니까 부인하고 살다가 헤어지겠구나.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여러분들이 강성태 씨의 사주를 분석을 할 때요. 이성운이라는 것 있잖아요. 단지 이 사주에 재성운이 없다. 뭐 이런 걸로만 판단하는 게 아니라 흘러가는 대운도 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1년운도 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지금 이 해수가 앉아있는 자리가 배우자궁이잖아요. 이 배우자궁이 어떤가? 이것도 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상대방과의 궁합도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복잡한 거예요. 이분이 처한 상황을 무시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상담을 이렇게 할 때요. 무조건 사주팔자만 보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이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고 현재 상황이 어떻고 사회적인 위치는 어떻고 이런 것을 보셔야 됩니다. 지금 이분이 구독자가 100만 명이죠. 부수입도 많겠죠. 그리고 이분은 그 TV 프로그램에도 공중파 방송에도 출연한 적이 많고 유명인이에요. 100만 명이면 광고비만 해도 상당하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리고 이분은 영상이 짧지 않아요. 다른 사람들처럼 3분, 4분 안에 이렇게 끝나는 영상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수입도 엄청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예전에 있잖아요. 몇 년 전에 조사를 한 건데 배우자의 수입에 따라서 이혼율이 달라지거든요. 배우자의 수입이 높을수록 이혼율이 떨어져요. 뭐 5천만 원 1억이 아니라 뭐 2억 3억 이렇게 완전 고소득자들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은 그 당시에 조사를 했는데 이혼율이 제로로 나왔습니다. 제로. 그러니까 강성태 씨처럼 이런 고소득자일 경우에는 단지 사주가 이렇다고 해서 속단하시면 안 돼요. 이 사람 나중에 뭐 이혼할 거야. 뭐 가정운이 안 좋아. 이런 식으로 속단할 수가 없습니다. 최소한 여자분과의 궁합은 보고 맞춰보셔야 돼요. 그리고 흘러가는 대운을 보더라도 이 30대 경술대운, 40대 기후대운 이런 식으로 토기운하고 금기운만 계속 들어오거든요. 대운 자체가 나쁘다고 볼 수는 없죠. 그래서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이분이 사주 구성이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막 일주하고 연주가 똑같고 제가 지금까지 설명해 드렸던 게 있잖아요. 그런 걸 봤을 때 사주가 안 좋으니까 이 사람이 이혼할 거야. 이렇게 분석을 해서는 안 된다. 그런 것도 사람을 봐가면서 그 사람의 위치라든가 여러 가지를 봐가면서 분석을 해야 되고 최소한 강성태 씨는 부인과의 궁합까지는 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분의 원론이 이렇게 쭉 되어 있는데요. 원론을 봤을 때에는 일단은 지지가 충하는 사화가 들어올 때, 그리고 원진살이 형성이 되는 진토가 들어올 때, 이때 별로라고 봐야죠. 그러니까 4월달, 5월달, 이때의 원론이 별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분의 사주는 시주를 모르는데요. 시주가 만약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뭐 수기운으로만 되어 있다든가 목기운으로만 되어 있다든가 아니면은 수기운하고 목기운으로만 되어 있다든가 그랬을 경우에는 이 사주 자체가 수기운, 목기운 단 두 개로만 구성이 되어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특별격이 될 가능성도 높고 특별격이 될 경우에는 사주 분석은 완전히 달라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제가 그 영상의 길이가 아주 길어졌는데요. 여러분들에게 뭐 이런저런 제 얘기도 하고 제 생각도 얘기하고 그러면서 좀 시간을 오래 끌었습니다. 제가 여러 가지 생각을 하는데요. 유튜브 영상을 만들잖아요. 그런데 항상 다양한 방법을 지금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가끔 먹방, 그러니까 음식 먹는 거 이런 것도 영상에 한번 넣어볼까 막 이런 생각도 해보고, 그리고 오늘도 어떻게 보면 새로운 시도였다고 볼 수 있어요. 이게 이제 사람의 능력이 있고 그리고 개성이 있고 그래갖고 얼마나 잘 맞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100만 유튜버를 자랑하는 공부의 신 강성태 씨의 사주를 분석을 하면서 여러분들과 많은 얘기를 나눴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뵐 것을 약속하면서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